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본 예산 시정연설이 지난 4일에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광경이 있었죠. 민주당의 보이콧을 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오점이다. 국민을 무시한 거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비판을 했는데 오늘 이번에 어찌 보면 국민의힘 보이콧 또 비슷한 모습이 연출이 됐다는 그런 지적들도 나옵니다. 먼저 한번 야당 쪽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시정연설 보이콧 불가피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었죠. 대통령의 이제 시정연설이 있는데 바로 그 전날 이제 직전 전 원내대표를 잡아가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는 먼저 선전포고를 해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와서 대통령이 연설할 때 일어나서 박수치고 경청을 해라? 그건 야당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은 아니었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갖다가 보이콧을 했던 게 먼저 이재명 대표였었습니다, 당시. 그렇다면 본인이 먼저 이 시정연설을 했을 때 과거에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사과와 유감의 표시를 하고 그리고 야당도 국정에 좀 참여하는 주체로 와주십사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야당을 탄압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고개 한번 딱딱 하고선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국민들이 볼 때 야당으로서 그러면 소수 야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항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대통령을 무시할 수 있냐? 그 말을 했던 것들이 바로 민주당 주체들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자신들이 해놓고 다른 사람이 하면 질책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전형적인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내로남불 정당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듣는 건데 이러한 정치적 행태들을 좀 협치의 자세로 좀 바라보고 국정 동반자로 좀 바라봐야 이러한 대통령 시정 연설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국민의힘이 시정연설을 보이콧한 이제 이유가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였잖아요. 근데 예. 그 체포영장 청구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특검이죠. 근데 특검은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영향을 받습니까? 아니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번지수가 틀렸죠. 그 특검이 청구했던 체포영장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한다? 이거는 잘못된, 관역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22년에, 3년 전에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 야당 의원들을 이제 비속어로 지칭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의 영향을 받는 그 정치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요.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보이콧을 할 수 있는 저는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검이 행정부 대통령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특검을 구성한 것도 민주당이었고 국민의힘은 전혀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임명한 것도 대통령이었고 그 안에 있는 특검의 구성원들을 한 것도 민주당과 가까운 야당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별개다? 정치적 목적을 분명히 띠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믿겠습니까? 국민의힘 시절의 특검에서는 그 대통령이나 행정부의 지령을 받아서 그 특검이 수사를 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것을 보이콧했던 이재명 대통령조차 과거에 자신이 했던 거에 대한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고선 민주당에서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게 이게 상호주의의 원칙에 맞게 접근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한 내로남불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치적인 것들을 말씀을 큰 틀에서 드린 건데 거기서 격가지를 갖고서 논쟁을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 일단 그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이건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논의를 짚고 가야지 또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검은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각 국무위원들은 수족처럼 어쨌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뭐 단전단수를 지시하기도 했었고, 뭐 교도행정 막 관리를 하고 출입국 관리소에 막 심야 회의를 하고. 근데 국회가 유의미성을 띠는 건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엄이 정당하게 발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계엄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국회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계엄 문건이라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국회를 설득해야 된다. 이게 일환으로 제시돼 있고 아니면 본회의를 아예 개최를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하죠. 그 전에는 정무수석과 그 직전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국회에서 당사로, 국회에서 당사로 3번을 옮겨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이후에 본인이 항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방해를 할 것 같으면 당사로 옮기지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내가 국회로 의총장을 옮겼겠느냐.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특검에서도 왜 영장을 청구했을까. 국회 이 표결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장소를 옮겨요. 본회의장에 있었던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그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그랬냐고 했을 때 보좌진이 원래 의총장이 본회의장에서도 열리고 예결위 회의장에서도 열려서 착오해서 예결위 회의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지시와 다르게.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 결단을 내리죠. 이 계엄은 불법이다. 그러면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도 합니다. 이게 다 특검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본회의장으로 집결을 하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이거 빨리 해제해야 되니까 자정 2분, 12시 1분에 우원식 의장이 공지 소집 문자를 내립니다. 그 2분 뒤에 추경호 원내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당사로 옮기라고 합니다. 이게 방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여기에 이걸 빌미로, 이걸 지렛대로 시정연설에 보이콧을 하고 검은 마스크를 쓰고 상복을 입고 대통령이 입장하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꺼져라라는 말을 하는 거. 이건 국민의힘의 전략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은요. 물론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국민들께 훨씬 더 좋은 일이었을 겁니다.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시야를 넓혀서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헌정 관행이 붕괴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러 오면은 일단은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듣고 그리고 뭐 중간에 퇴장을 하더라도 일단 참석을 하는 것이 민주화 이후의 헌정 관행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2022년 10월 25일에 민주당이 이른바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그리고 검찰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 등등을 문제 삼으면서 처음으로 시정연설 보이콧을 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미러링 차원으로서 그것을 돌려준 것 같은데요. 이런 헌정 관행의 붕괴는 21대, 22대 국회 연속해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수를 가져서 국회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정연설 보이콧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국회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아서 국회 내에서의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고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무너졌고 또 3명째의 국회 몫의 추천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한 2000년부터는 여야가 3명째 헌법재판관 합의해서 추천했습니다. 그것이 2024년 말에 처음 무너졌죠. 또 상임위 간사 같은 경우는 각 교섭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영역입니다. 그걸 표결해서 부결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참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헌정 관행의 붕괴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시정연설 보이콧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국회의원들도 또 정당도 적정선에서의 자제를 해서 우리 국회가 합의제 대의기관으로서의 어떤 전통으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정연설 보이콧은 국회의 균형이 무너진 탓이 크다. 그런 분석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뭐 동의하기 어렵고요. 아까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2분간 통화를 했는데요. 그때 통화 내용이 뭐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을 주로 주고받았다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10초면 됩니다. 나머지 1분 50초 동안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 표결을 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관련된 정황을 쭉 보면은 이제 심증은 확실한데 그것을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이제 증거, 좀 더 확실한 증거 확보가 지금 관건인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23시간 동안이나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 아마도 그때 어느 정도는 좀 확실한 그 무엇을 확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들을 이제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어떤 핸드폰에 남아있는 여러 뭐 메시지라든지 이런 좀 것들이 확보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 호칭을 할 때 이제 내란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는데 지금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정해가지고 이제 규정하는 건 적절하지 못한 표현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방금 전에 또 말씀하셨던 그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지령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그러한 발언도 시청자들이 볼 때는 사실관계가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바로 잡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재판이나 수사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될 일이지 여기는 우리가 이제 추정해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이 당시에 표결에 이제 들어가고 안 들어갔던 의원님들하고 제가 상황을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때 자기한테 제일 많이 전화 왔던 게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전화 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자기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겠어 이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해가지고 국민의힘에 있는 거의 전부일 거라고 봅니다. 구성원들이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거긴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제 사후론적으로 이제 수사를 할 때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뉴스에서 볼 때는 국회를 못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계속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CCTV 그리고 전체적인 CCTV를 보면서 여기 비어 있었는데 왜 안 들어갔어요? 여기 비어 있었는데 왜 안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수사를 하되 당신이 그것을 했던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 의원들을 모았던 장소가 왜 옮겨졌는지를 묻는 게 아니라 CCTV 보고 여기 비어 있었는데 왜 안 갔습니까? 왜 안 갔습니까? 이런 식의 그러한 수사 과정들을 펼치는 것들은 다시 말해서 이미 너는 내란범이야. 그리고 일부러 내란 그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를 한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선 수사하는 접근법들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이러한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과연 100% 혐의가 입증된 상태로 어떻게 보면 주요 정치인을 갖다가 구속하려고 하는 것인데 얼만큼 입증을 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일단 법무부에서 지난 5일이었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했고요. 일단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냐,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렇게 보신다면 영장은 발부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시겠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예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역사적,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순간에 대한민국의 전시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가 없었다는 것은 누구나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위헌일법한 계엄을 막겠다고 입장을 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인물도 있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당사로 지체 없이 달려가서 당사에서 또 국회를 향했습니다. 그런 판단을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 법적인 상식이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적 평가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속영장 발부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앞서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법정형이 우두머리와 최고형은 똑같습니다. 사형 무기까지 있습니다. 하한은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그러면은 법정형이 높은 범죄 혐의일수록 법원은 조금 더 보수적이고 높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조금 지켜볼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는 이유는 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유죄가 될 경우 어쩌면 정당 해산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논의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이런 위기감 때문이라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호 의원에게 만약에 유죄가 선고가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요건이 된다고 보시나요? 요건이 되죠. 왜냐하면 중대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한다는 그 요건에 해당하면 이 정당 해산이 됐던 전례가 있는 겁니다. 통진당 같은 경우에는요, 내란도 아니었습니다.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도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당은 민주사회에서 존속할 수 없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것과 보면은 그러면서 폭력, 위계 등을 사용해서 민주적 질서를 와해시키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란이란 거, 이런 걸 쓰지 말라고 하시면 불법개헌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내란이라고 합니까? 본인들이 이 비상 대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총뿌리를 국민들한테 겨눴던
범죄 행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집단적인 반발을 하는 게 한켠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이른바 뚫리면 그 뒤는 걷잡을 수 없을 거라는 위기감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계엄의 당일 어떤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표결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이 당시 몇 명이 있는지 이런 걸 알리지 않았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으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분들이 많이 이 조사를 받기도 하셨죠.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바꾸라고 특검이 넣었을 것인가.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의 보좌진들 이 휴대전화는 싹 다 압수수색이 돼서 포렌식을 다 거쳤습니다.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 내란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정말 그 이후에 트랙을 밟을 것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의힘에게 어떻게 보면 정치 탄압의 프레임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거 국민들이 저 개인적으로 용서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 제8항 4조를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진당은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도 해산이 됐는데 이거는 내란을 쓰지 말라고 하시면 어쨌든 불법 계엄 그거를 실행을 한 그런 정당이라면 정청래 대표가 항상 얘기하듯이 정말 100번, 1000번 해산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중대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그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되더라도 그거는 아니고 좀 재판까지 가서 1심이 나오고 아마도 어떤 시도를 한다면은 정부에서 정성호 장관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그거는 시간을 좀 더 갖고서는 진중하게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이제 일종의 기우제 같은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해산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제 해산당할 정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장기 집권 플랜 옛날 이해찬 그 전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민주당이 뭐 20년 이상 가는 뭐 장기 집권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뭐 그분이 또 이제 평통 부의장까지 이제 되셨잖아요. 그 실제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냥 해산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았고 어떠한 내용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모든 걸 갖다 이미 프레임화해가지고 용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인용이 돼가지고 만약에 공직선거법 유죄를 받게 될 경우 두 번에 대한 선거비 그 보조금 문제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민주당 자체가 지금 붕괴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앞두고 그 당시에 민주당이 그토록 정쟁화하고 사법개혁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논쟁을 갖다가 이재명 방탄용으로 계속 치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키는 모든 프레임 싸움으로 간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이나 여권에서요. 지금 정당 해산 이야기가 굉장히 쉽게 나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을 겪고 그 이후에 집권했잖아요. 그러면은 비상계엄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얻은 분명한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1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즉 정치적 반대파 반대자들은 모두 척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비상계엄을 겪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면은 말씀하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훨씬 더 튼튼하게 할 생각을 해야죠. 그 헌법 8조 사항의 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에는 복수정당제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41%의 국민이 지지를 해줌으로써 일정하게 국민들로부터는 위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정당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살과 척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복수정당제를 형해화하려고 하는 것이 비상계엄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담장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그 지도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이 윤 어게인 세력과 여전히 그 결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는 그런 행태인지는 제가 확실치가 않네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바로잡으려는 분들이 국민의힘 당내에 온존하고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도 당 대표가 그것이 위헌일법한 것이고 국민들과 함께 막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군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 대표가 그 당시에 계엄이 위법한 것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군경이 소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했고 우리 국민들께 정말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더 방지할 수 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당 전체를 해산의 대상으로 몰아붙여서 척결과 말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리 헌법의 토양을 튼튼하게 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개딸 정당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거꾸로 되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윤호개인이라는 세력이 있을지언정 그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대변인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이제 장 대변인 이야기 짧게 또 예. 이어서 듣겠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러한 세력들을 갖다가 그 정당을 전체로 투영하는 것은 올바른 정권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의 세력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저희가 왜 그러냐면 장동혁 대표께서 이 내란에 대해서 신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계엄 이후에도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분이 헌재고 법원이고 다 때려 부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징계의 지읒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비주류 중에서도 당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현실 아닙니까? 계엄에 대해서 온당한 목소리를 낸 세력과 전혀 조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누가 메웁니까? 전환길 이런 극우 세력들이 메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같이 친하게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계속해서 내가 그들 편이라는 거, 거기가 레거시 미디어를 대체할 거라는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란의 연장선상으로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민주적 기본 질서를 옹호하는 정치 결사체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저는 자성과 반성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어떤 마음은 이미 내려지시지 않았나. 법적인 부분 전에는 내란이란 말씀을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만 이런 면에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